여러분들 모두가 기다렸던 인조 역의 유해진 씨, 경수 역의 류준열 씨, 이용인 역의 최무성 씨, 최대감 역의 조성아 씨, 만식 역의 박명훈 씨, 소현세자 역의 김성철 씨, 소영조 씨 역의 안은진 씨, 강빈 역의 조윤서 씨, 그리고 안태진 감독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올빼미의 주역분들입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우,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9분이 무대 위에 딱 나오시니까 무대가 꽉 차는 느낌이고요. 아직 목소리를 듣기 전인데도 작품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유해진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 얼마 전에 좀 공조에 이어서 이렇게 좀 자주 뵈니까, 예, 반갑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유준열 씨. 네, 안녕하세요. 유준열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외계인 통해서 인사드렸다가 다시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무성 씨. 네, 안녕하세요. 최무성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성아 씨. 예, 반갑습니다. 신인 배우 조성화라고 합니다. 예, 이번에 최대감 역할로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늘 신인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조성아 씨. 박명 씨.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명훈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성철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빼미에서 소현세자 역할 맡은 김성철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은진 씨. 네, 안녕하세요. 소영조 씨 역할을 맡은 안은진입니다. 감독님이 저 데뷔를 시켜주신 영화 첫 데뷔인 작품인데,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윤서 씨. 네, 안녕하세요. 강빈 역할을 맡은 조윤서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태진 감독님. 네, 올빼미를 연출한 신인 감독 안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리한 우리 배우분들 바라만 봐도 왠지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인가요? 올빼미가 더욱더 기대되는 순간인데요. 자, 이 배우분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신 분이 바로 안태진 감독님이죠. 감독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제목부터 소재까지 궁금증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올빼미. 작품을 하게 되신 그 이유, 그리고 계기 좀 말씀해 주시죠. 올빼미는 한 4년 전쯤에 영화사 담담의 백연자 대표님께서 아이템을 제안해 주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템은 밤에만 보이는 그 주맹층을 가진 주인공이 궁에 들어가서 비밀을 목격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아이템이 흥미로워서 시나리오 쓰고 연출도 하게 됐습니다. 그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인해서 탄생된 작품 올빼미인데요. 네, 감독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올빼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이제 그러면 올빼미가 알고 싶다 1부 인물을 보았다 시간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궁금증 가득한 영화에 이 멋진 배우분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캐릭터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의심하고 추적하는 아주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캐릭터 영상 함께 하고 오셨습니다. 자,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에 손에 판넬이 쥐어졌죠? 예. 자, 앞면에 여러분들의 캐릭터 이름이 있습니다. 앞면 쪽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뒷면에 이제 캐릭터의 키워드가 적혀 있는데 한 분씩 소개해 드릴 때마다 제가, 예, 키워드를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뒤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각각 맡으신 캐릭터의 이름이 앞쪽으로 해서 우리 기자님들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해진 씨가 연기한 인조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공개해 주세요. 광기입니다. 광기. 자, 스틸 속 눈빛 예사롭지 않죠, 기자님들? 왕 역할은 처음이시죠? 유해진 씨, 그동안 사극에서 많이 뵀었는데 이름들이 보통 초랭이, 철봉이, 육갑이. 아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번에 살다 왕까지 해보고. 왕입니다.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뭐 아시잖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왕의 얼굴 여러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 정말 그런데 예사롭지 않아요. 연기하신 그 인조 캐릭터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인조는 그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먼지 모를 그런 두려움과 그 광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왕입니다. 어떤 점에 이끌려서 올빼미를 선택하게 되신 건가요? 예, 뭐 어느 작품이든지 뭐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시나리오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좀 쫄깃쫄깃하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한 번에 읽히는 그 다음 장이 되게 궁금해지는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왕이 또 처음이기도 하고 또 안 해본 캐릭터라 네, 그런 또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위에 있는 왕 역할을 맡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동안 뭐 계속 도망 다니고, 액션하고 구르고 뭐 이랬었는데, 예, 뭐 다 옷도 입혀주고, 예, 약간 이 복식에서, 이 의상에서 오는 그 심리가 있거든요. 복식 심리라고. 예, 그걸 저 골룡포를 입고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좀 마음가짐도 이렇게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네. 이제 본인의 옷을 입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네, 색다른 경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느껴졌던 그 이야기의 힘에 끌려서 네, 작품을 선택하게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유준열 씨가 연기한 경수 캐릭터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맹인 침술사인데요. 과연 뒷면의 키워드는 어떤 게 적혀 있을까요? 공개해 주시죠. 목격입니다. 목격. 자, 우리 준열 배우가 맡은 경수 역은 맹인 침술가이면서 사실 굉장히 목격이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주맹증 연기를 이번에 펼치셨는데 이 연기 그리고 맹인 침술사 역할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 뭐 당연히 이 맹인 분들 뭐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고 주맹증을 또 알았었던 분들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 요 역할 준비하면서 좀 맹인에 대해서 조금 더 몰랐던 사실을 좀 알게 되면서 영화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맹증이 정확히 영화에서 딱 그렇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튼 낮에는 좀 보이지 않던 게 저녁에는 좀 더 잘 보이는 어떤 그런 상태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때의 배우로서 역할로서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쭙고 조언도 구하고 실제로 같이 시간을 좀 보내보면서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뭐 이런 거에서 관찰 좀 많이 하면서 좀 이해하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 연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르게 연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낮에는 보이지가 않고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나면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연기 그 차이를 어떻게 두셨나요? 이게 아무래도 좀 영화적 허용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뭐 낮에는 안 보이고 저녁에는 다 보이고 뭐 이렇게 뭐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관객들로 하여금 좀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경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어떤 부분은 허용하고 어떤 부분은 좀 잘 숨기고 이렇게 해서 좀 영화적으로 좀 잘 재밌게 보이게 하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네, 우리 류준열 씨의 노력이 올빼미를 통해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최무성 씨가 연기한 이형익의 스틸과 키워드를 이제 확인해 볼 텐데요. 어의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판넬 뒷면을 보여주시죠. 증언입니다. 증언. 이형익 과연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증언을 하게 되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경수를 국으로 데려오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이다 보니까 침수사가 필요했고 그러다가 이제 저 사건에 관련해서 뭔가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증언하는 것 같은데 제 키워드로 자신을 쩔쩔매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겁이 나고 왕이 무서워서 벌벌거리는 그런 역할입니다. 증언이 그냥 증언이 아니라 정말 쩔쩔매는 증언. 네네, 쩔쩔매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도 약간 그 모습 보여주시는 건가요? 항상 그랬었죠. 사람 많으면 조금 쫌니다. 항상 우리가 쫓기는 마음으로. 그래요. 네, 이형익이라는 인물 연기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무엇보다 이제 의사로 보여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침을 놓는 사람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이 좀 신경이 제일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따로 연습을. 네네. 한사분들한테 좀 이렇게 조언도 받고 실습도 해보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번에 어이 역할을 위해서 노력하신 최무성 씨의 모습이었고요. 자, 다음은 최대감 역할을 맡으신 조성아 배우의 스틸과 키워드를 확인해 볼 텐데요. 뒷면의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의심입니다. 의심. 지금 스틸의 눈빛도 의심이 가득한 눈빛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스틸부터 카리스마가 넘치는 우리 조성아 씨가 맡으신 최대감. 어떤 포인트에 매료돼서 이번 역할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나요? 개인적으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소현세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뭔가 아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작품이 또 소현세자가 나오고 인조가 나오고 해서 작품에 더 관심을 갖고 책을 봤던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관심이 있던 역사적인 예. 부분에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또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이번에 역할을 위해서 그럼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이 작품은 굉장히 시작하면서 마지막까지 급박하게 상황이 진행이 되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계속해서 면밀하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서스펜스 스릴의 네.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식의 캐릭터 스틸과 키워드를 한번 만나볼 텐데 박명훈 씨 네. 키워드를 공개해 주시죠. 자, 조력입니다. 조력. 자, 박명훈 배우가 연기한 만식 키워드는 조력인데요. 유준열 씨와 또 이번에 색다른 케미를 보여주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색다른 케미를 보이려고 막 의논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뭐 유준열 씨가 후배지만 워낙 팬이었기 때문에 같이 연기할 때 어떤 합이 이루어질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현장에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케미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좀 만족했습니다. 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는 네. 표정인데 혹시 감독님께서 만식 역할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요청 같은 건 없었나요? 만식 역할은 어쨌든 이 극에서 약간 좀 재미라고 해야 되나? 약간 쉬워가는 포인트를 중점을 뒀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그런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영화를 더 재밌게 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견들을 좀 나눴었어요. 긴박하게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숨통이 딱 트이는 그런 역할이군요. 근데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유준열 씨가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말씀 좀 거들어 주신다면. 네네. 저희, 뭐, 앞에 혜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좀 뭔가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좀 긴장감이 있는 영화다 보니까 이 쉬어갈 데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때마다 이제 명훈 선배님이 등장하시면서 조금 관객들이 좀 숨 쉴 때가 있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좀 너무 재밌고 촬영장에 오실 때마다 좀 촬영장 분위기가 또 좀 확 밝아지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로서 좀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센터에서 환한 모습 보여주고 네, 계십니다. 센터에 앉게 됐네요. 자, 이번에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김성철 씨가 연기한 소현세자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비운입니다. 네. 죽음을 맞이한 소현세자의 키워드는 바로 비운이었습니다. 소현세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고 또 캐릭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소현세자가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청나라에 볼모로 8년 동안 끌려가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6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20대 후반의 나이에 끌려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저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인물 자체가 조금 진취적으로 이 조선을 조금 더 나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세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것들을 조금 더,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져오려고 해서 청나라에서 서양 문물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걸 조선으로 갖고 왔는데, 이제 아버지 인조 왕과의 이제 트러블들이 생기면서 기운의 죽음으로, 뭐 역사에는 돌연사 혹은 의문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도 소현세자가 살아서 만약에 조선을 이끌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속의 짧은 기록만으로 네. 그 인물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이번에 김성철 씨는 첫 사극 도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떠셨나요? 우선 아까 혜진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의상이 주는 힘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저도 저런 거 처음 입어봐서 세자니까. 네, 멋있고 사진도 자꾸 찍게 되고, 그래서 이런 옷이 만들어주는 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굳이 어떤 걸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고든 자세와 뭐 그 세자가 이제 학질이 있었다는 말이, 그러니까 병이 있었는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고든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의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처소도 너무 완벽해서 사실 뭐 의심 없이 그냥 믿고 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미술과 의상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감동을 하고 감탄한 그 소감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은진 씨가 맡은 소용조 씨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욕망입니다. 자, 안은진 씨의 이런 얼굴 처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스틸에서 보면 옆모습인데도 욕망이,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강하게 지금 전달받고 있는데요.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욕망이 그득그득 묻어나는 소영주 씨 역할은 조선 최고의 악녀로 불리우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역사 공부를 더 하게 되면서 더 알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해 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저희 올빼미 안에서는 인조와 그 이영익과 함께 이런 어떤 또 그런 일들을 꾸미는 일들이 나옵니다. 네. 네, 자, 우리 안은진 씨, 이번에 어떤 부분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네. 사극 연기적으로? 네. 저는 이번에 사실 이런 최고의 악녀 역할을 맡아본 게 처음이거든요. 또 이런 캐릭터를 맡아본 게 처음이어서 처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감독님의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에 자존감을 얻고 되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인데 자기 안에서 그 모습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했던 안은진 씨의 노력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마지막 캐릭터는 조윤선 씨가 연기한 강빈 역할인데요. 키워드를 공개해 주시죠. 강빈의 키워드는 바로 단서입니다. 단서. 자, 강빈 역할 어떤 마음으로 윤서 씨 준비하셨나요? 일단 저한테 강빈은 좀 도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앞에 했던 역할,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들이 뭐 앞에 영화도 고등학생이었고, 학생이었죠. 네. 피아노 잘 치는데. 네, 고등학생이었고 좀 학생 역할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나이대 차이도 있고, 또 그간 연기해왔던 캐릭터들하고는 좀 많이 상반되기도 하고, 또 아이의 엄마라는 역할도 처음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시작을 했어요. 좀 제가
대본을 보면서 느꼈던 강빈의 존재감과 매력을 제가 표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을 좀 많이 안고 시작을 했고, 근데 뭐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선배님들 얘기하신 대로 그 의상을 입고 있으니 제가 강빈의 태가 나고, 또 선배님들의 훌륭한 연기 사이에 끼어 있으니 연기를 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가 나왔고, 감독님도 너무 잘 이끌어 주시고 하셔서 촬영 들어가서는 큰 어려움 없이 진짜 재밌게 촬영을 마친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마무리는 정말 웃으면서 행복하게 마무리를 했다 그랬는데, 사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랑 아니겠습니까? 유해진 씨, 강빈 며느리로 나오는데 며느리 자랑 좀 해주시죠. 아유, 뭐. 좀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어땠나요? 네, 현장에서 보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오케이, 될 만한 그런 씬들도 계속 감독님한테 이제 다시 한번 찍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되게, 연기 욕심이 정말 많은 친구구나. 의욕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예. 지금 우리 인조역의 유해진 씨가 그 며느리의 열정을, 지금 며느리가 소나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시아버님. 정말 훈훈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올빼미가 알고 싶다 제1부 인물을 보았다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과연 그 영화 촬영했던 촬영 현장은 어땠을지가 무척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올빼미가 알고 싶다 제2부, 바로 현장을 보았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강빈 역을 맡은 조윤서 배우가 저희에게 특별히 올빼미 현장에 대한 제보를 주셨는데요. 그 제보가 무엇인지 지금 다른 분들도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요. 윤서 배우가 준비한 제보,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조윤서 특파원, 정말 생생한 증언들 확보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올빼미 현장, 정말 생생한 현장의 모습 만나보셨는데요. 자, 영화를 정말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영화가 아니라 웰메이드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제작진들과 그리고 배우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영상에 덧붙이지 못했지만 추가 제보들이 또 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전혀 다 모르고 계신데요. 제가 확보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보, 어떤 제보인지 공개합니다. 네. 주맹증 표현에 참고할 작품이나 자료를 찾지 못했다. 경수의 시점을 표현하기 위해 각종 필터를 제작하고 테스트했다. 김태경 촬영 감독께서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런 다양한 노력과 시도 정말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주맹증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저희도 일단 그 주맹증을 앓고 계신 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부터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 주맹증을 앓고 계신 분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참고를 해서 그거를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촬영 방법을 가장 옆에서 보신 분이 류준열 씨인데 네네. 어떠시나요? 이런 촬영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정말 특이하다. 이 결과물이 정말 궁금하다 했던 적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정말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인터뷰하면서 여쭤봤는데, 이거가 정확히 그분들이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하지만 관객들이 볼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영화적으로 좀 관심 있고 계속 눈이 가게끔 만드는 것도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맹인으로서 어떻게 보이는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워낙 저랑 작품도 많이 했지만 촬영 감독님께서 그 어떤 실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시도하는 걸 옆에서 좀 보고 그것 때문에 막 촬영을 좀 지연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좀 표현이 또 빛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온 결과물을 또 따로 보니까 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와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작진이 정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옆에서 직접 지켜본 분인데 우리 박명훈 씨도 함께 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촬영 기법들. 예, 봤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필터나 이런 거를 대면서 촬영하시는 거 봤고 그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 현장에서만 볼 수 있었고 물론 이제 모니터로도 봤었지만 또 저 없을 때 또 많은 또 더 다른 시도들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 영화를 못 봐서 그게 어떻게 표현됐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생생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제작기 토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제보가 또 전달이 됐습니다. 주시죠. 사극 스릴러라고 해서 퓨전의 느낌을 가미하는 것보다 좀 더 리얼한 이야기로 보일 수 있도록 했다. 이하준 미술 감독님과 심현섭 의상 감독님께서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자, 감독님, 예고편이나 영상들을 봤을 때 사실 저도 정말 미술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영화 속의 미술 컨셉 잡으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올빼미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스릴과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좀 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관객들이 들어가 있는 느낌을 많이 느낄 때 좀 더 스릴을 느끼고 재미를 느낄 수 있겠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대단히 고증에도 충실했고 현실적인 미술과 의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우분들도 그 미술과 의상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조성아 배우님 어떠셨나요? 처음 딱 세트에 들어가고 그리고 의상을 입었을 때. 예, 뭐 전체적으로 의상도 이 질감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그다음에 미술도 하다못해 이제 저희들이 사극을 여러 번 찍지만 그 왕자의 밑에 내려오는 계단 같은데도 그냥 색으로만 단순하게 처리하는 마감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계단 하나도 왕의 품위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갖다 붙여서 그 미장센을 만드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감탄을 했죠. 예. 자, 지금 감탄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강빈 역을 맡은 윤서 씨는 어떠셨어요? 의상들을 봤을 때 많이 놀랐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 의상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서 처음 봤을 때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 말만 진짜 엄청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 배역으로 보여지는 태가 있다. 제가 입었을 때 되게 그냥 세자빈의 태가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속 안에 저희가 입는 것들까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진짜 디테일하고 정말 그 시대에 고증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겉으로 보이는 면뿐만이 아니라 소개까지 똑같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제작진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과연 어떤 제보일까요? 공개합니다. 20살에 같이 학교에 입학해서 커왔던 우리가 이런 현장에서 같이 배우로 만나서 너무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안은진 배우. 예. 자, 우리 안은진 배우가 제보해 주셨는데요. 20살에 만난 친구가 이 자리에 있죠? 네. 마침 바로 옆에 있네요, 또. 네, 그러게요. 우리 김성철 배우와 한예종, 그 전설의 10학번 동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작품을 만나기 위해서, 한 작품에서 만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떠세요, 소감이? 네. 저희가 20살에 같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공연을 성철이랑 한 2개 정도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공연할 때마다 성철이가 굉장히 제가 뒤에서 떨고 있으면은 되게 잘 잡아주고 무대 위에서도 잘 잡아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게 너무
든든한 기억이 남았는데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설레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촬영 날 이제 만나가지고 둘이 지금 저희가 32이 됐는데 옛날처럼 진짜 어릴 때처럼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풀어지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그때로 돌아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저는 혼자서 들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할 일은 아니고. 지금 이제 처음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는 네. 할 일이 전혀 아, 없으니까요. 이거 부끄러운 얘기를 이렇게 공식 속상해서 잘해주셨고요. 김성철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은진이가 분장하고 있으니까 웃겨서 한참 웃다가 친구니까. 예. 뭐 저희가 아직 어리지만 뭐 주름도 조금씩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눈가에 주름이 생겼구나. 예. 주위 반응 살피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이 쏜살같이 지나간 시간이지만 어제 본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신기하게 제가 명훈 선배님 말고는 선배님들하고 다 같이 연기를 했어요. 이미 맞아요. 다른 작품에서 아니 이 올빼미 안에서 만나는 걸로. 네, 다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한 작품에 나와도 이제 따로따로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같이 붙는 경우보다는. 그래서 은진이랑도 사실 하루 봤어요. 하루 봤는데 너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어. 그래. 이렇게 되는. 찐친이니까. 네, 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졸고 있었는데 와서 여기 머리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졸지 말고 그래가지고 네, 서로 의지가 됐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사실 뭐 짧은 시간 안에 그 긴 세월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20살 때 처음 만난 친구들이 올빼미라는 작품을 통해서 처음 영화에서 만나서 그 의미가 참 클 거란 생각이 들고 근데 희한하게요. 두 분뿐만 아니라 이 올빼미라는 작품은 거의 인연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연 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유해진 씨와 안태진 감독님. 왕의 남자, 영화 왕의 남자에서 배우와 조 감독님으로 만나셨죠. 그런데 이번에 만났습니다. 어떠셨나요? 근데 진짜 그게 왕의 남자가 한 17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17년 꽤 오래됐는데 예. 그래 또 오래간만에 그동안 서로 가끔 안부 정도 묻는 정도였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현장에서 봤는데 정말 약간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그 안태진 저 감독님이 예전하고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예전에 그런 그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허물없이 이런저런 얘기,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네, 그랬습니다.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만난 유해진 씨. 네, 캐스팅을 제가 제안드리면서 한 10년 좀 넘게 만에 뵌 것 같은데, 보자마자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대해주셔서 동네 형 같고 그랬습니다. 네. 동네 형 같았다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왕으로, 인조로 우리 유해진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 얼마만입니까? 응답하라 1988에서 친구 아버지셨는데 태기 아버지와 우리 정환이가 이번에 올빼미에서 어이와 침술사로 만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준열 씨? 네, 정말 진짜 다시 만나기가 어렵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연기하니까 일단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날 다시 그 응답하라 현장에 간 것처럼 그 세트장에 간 것처럼 그런 기분들이 확 드니까 그때 얘기도 좀 하고 그때 같이 연기했던 배우들 안부를 서로 묻기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최무성 씨, 정환이가 이렇게 잘 성장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예, 영화 장면에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안내를 해야 되니까, 궁에서. 근데 남자 손을 잡으면 어색하잖아요. 근데 아들 손 잡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연기가 어색하지 않고 좀 따뜻하게 느껴졌었고,
그때 예전 생각 좀 났던 것 같아요. 예.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지금 어색합니다.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예.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분, 세 번째 만남입니다. 유해진 씨와 류준열 씨, 택시 운전사와 봉오동 전투에 이어서 올빼미를 통해서 세 번째 만남. 이제는 뭐 눈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죠, 눈만 봐서. 그렇죠. 얘기를 알 리가 많이 없어. 해봐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눈만 보고. 예. 눈이 작아서 제가 네, 진짜, 예. 세 번째, 약간 좀 무슨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옆에서 봤을 때 되게, 갈수록 그 연기도 되게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예, 뭐 여튼 좋았습니다. 류준열 씨는요? 저는 뭐, 이제 두 번째 봉오동 전투를 하면서, 이제 내가 혜진 선배님이랑 좀 친해지고 좀 잘 알겠다 하는 기분이 있었는데, 또 세 번째 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랄까 좀 감격스러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데뷔하기 전부터 관객으로서, 팬으로서 이렇게 보던 선배님이랑 세 작품째 같이 한다는 게 좀 참 기적 같은 일이고, 그렇죠. 이 사적으로 만났을 때의 조언이나 이런 얘기가 참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라 참 그런 데서 좀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게 또 제가 배우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딱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다음 작품을 또 하고 싶은 뭐 그런 기분이 계속 들어요. 만약에 다음 작품을 만난다면 또 어떤 역할로 만나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꼭 다시 만나주시기 바라고. 조성아 씨, 사실 참 많은 필모를 갖고 계시지만 또 만나고 또 만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방금 류준열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올빼미를 함께 하시면서 나 다음 작품에서 다른 역할로 꼭 이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다 했던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서요? 네. 이 중에 꼭 다시 다른 역할로 만나보고 싶다. 여기 우리 네. 동료분들 중에 다시 만나고 싶죠. 저는 유해진 씨도 학교 선후배지만 멀리서 이렇게 팬으로만 보다가 이번에 처음 같이 연기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유준열 씨도 그렇고, 우리 무성 씨도 그렇고, 전부 너무 평소에 좋아하는 배우들이라 계속해서 같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멤버 이대로 예. 네 다시 시즌 2가 나오나요? 올빼미 시즌2를 노려본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빼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아요. 벌써 손을 들어주신 기자님들도 계시는데요.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자, 마이크 전달할게요. 왼쪽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른쪽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고요. 네, 반갑습니다. 유해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인조라는 왕이 되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러 번 그려진 적이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남한산성 박해일 씨 같은 모습도 기억을 할 텐데,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배우분들이 연기를 했던 역할이니만큼 좀 다르게 그려낸다는 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올빼미에서 유해진 배우만의 인조는 좀 어떻게 그려내셨는지 어떤 차별점을 두려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해진 씨. 사실 제가 다른 작품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인조 역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좀 특색이 있으면 좋겠다. 내 색깔이 좀 입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런 왕의 이미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걸로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심리적인 거를 많이 쫓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뭐 그냥 외적으로는 그냥 뭐 어떤, 얼굴에 이렇게 떨림이나 뭐 이런 걸로 표현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 유해진 씨만의 인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에는 왼쪽으로 조금 전에 손을 들어주셨는데, 기자님 맞습니까?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고요. 네. 저는 감독님이랑 그 유준열 배우분께 질문 드릴게요. 그 감독님께는 아까도 질문이 조금 여러 번 나온 것 같은데 두 주연 배우가 아무래도 지금 세 번째 호흡이다 보니까 그 앞작품에서 여러 번 같이 만났던 배우를 또 한 번 주연 배우로 세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모험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두 분을 캐스팅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유준열 배우는 여기 보니까 뭐 눈에 특별히 안대나 뭐 이런 걸 착용하진 않았는데 안 보이는 조금 그런 캐릭터 설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곳에 시선을 좀 집중하고 캐릭터를 연기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안대를 끼고 연기하시는 배우분들은 좀 시력 저하 이런 좀 그런 단점도 있으시더라고요. 좀 이런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시력적인 부분에 그런 받으신 것도 있으신지 연기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감독님 세 번째 만남인 배우분들이 주연 배우 두 분을 꼭 캐스팅해야만 했던 이유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유해진 선배님은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색다른 왕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 때문에 캐스팅을 했습니다. 유해진이 하는, 왕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 캐스팅 제안 드리고 만났을 때부터, 이미 인조로 빙의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인조셨다고요? 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반했고, 거기서 또 새로운 모습을 봤고, 네, 현장까지 그게 쭉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새로움을 표현하고 싶으셨고 준열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 보면서 장르 영화에 참 잘 어울리는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스릴러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같이 일해보고 싶은 배우였습니다. 네, 이 두 분의 몇 번째 만남보다는 그 역할에 이 두 분이 꼭 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준열 씨께 질문 주셨어요. 아무래도 그 연기에 있어서 시선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막 부지런한 타입의 배우는 아니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인물이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느껴서 그런 배역들을 주로 했었는데 이렇게 좀 딱 눈에 띄는 핸디캡을 가지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도전한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인다 안 보인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눈을 가리거나 눈을 감고 연기를 하면은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눈을 뜬 상태에서 보이는 걸 안 보이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좀 확실히 있었는데 실제로 맹인분들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눈을 딱 감은 것처럼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이지만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없으시니까 형체라든지. 네네, 형체가 좀 있는다던가.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이야기가 맹인 학교에 보면은 뛰지 마시오라는 이런 표말이 있대요. 그 말은 맹인분들도 이렇게 뛰어다니시고 익숙한 공간에서는 그 정도로 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히 그게 영화적으로 좀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도 실제로 영화에서 좀 뛰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저게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른 부분 실제 맹인분들의 생활을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눈을 뜨고 연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좀 생기는 게 좀 초점이 좀 분명하지 않고 초점을 좀 이렇게 흐릿하게 본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초점이 어느 한 곳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불분명하게 보다 보니까 생긴 게 좀 제가 초점이 좀 잘 이렇게 안 잡혀요.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면 좀 이렇게 눈이 분산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계속 그렇게 연기를 몇 달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참 뿌듯하기도 하면서 잠깐 어렵기도 하면서 그렇죠. 내가 잘했구나라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안심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잘 안 잡히네. 이런 그만큼 분들. 집중을 했고 네. 또 기자님께서 궁금하셨던 건 그래서 촬영 전에 혹시 시력 변화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초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뭔가를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뭔가 딱 또렷이 보지 않고 이렇게 멍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눈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좀 어떨 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나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초점이 좀 이렇게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게 더 편해져가지고. 네. 촬영을 하고 올빼미 촬영하면서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칠보 이혜진 기자입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요. 유혜진 배우님이랑 류준열 배우님 세 번째 만나게 되는데 혹시 촬영장에서도 좀 특별하게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어떻습니까, 두 분?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배우들이 뭐 선배다 후배다 해서 뭐 연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뭐 그런 조언은 보통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석에서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오랫동안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좀 이런 거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제가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정말 듣기 쉽지 않거든요.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배우 생활을 할 때에 제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던가 뭐 바라봐야 될 것들, 집중해야 될 것들, 이게 아니고 저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에피소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코로나고 시기다 보니까 많이 만나면 못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짬짬이 이렇게 같이 시간도 좀 내주셔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촬영장에서는 에피소드가 없었단 얘기네요. 예. 자, 우리 유혜진 씨. 작품 자체가 이제 되게 그 씬이 예. 되게 그 집중을 요하는 그런 그쵸.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극도의 뭐 집중을. 그 어떤 그 가벼운 영화 같은 데는 이제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꽤 생기는데 이번에는 그냥 서로 조금 이렇게 좀 현장에서 집중하고 누르고 뭐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재밌게 생각나는 그런 에피소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두 분이 함께 호흡했던 작품과는 또 굉장히 결이 다른 작품이 탄생했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르죠. 예.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오른쪽입니까 지금?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 김성설 배우님이랑 안은진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제 한 작품에 같이 이제 출연하시게 된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동기 배우분들도 활약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좀 두 분이 같이 작업하신다는 얘기 듣고 좀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동기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박소담 씨, 김고은 씨, 이상희 씨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 어떤 반응이었나요? 딱 그 친구들의 반응보다는 저희 동기 단카방에 성철이랑 이제 분장 받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 올렸어요. 너네 뭐 하냐?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저희 동기들 모두가 단카방에서 아주 재밌는 사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아, 또 하나의 저 훈훈했던 성철 씨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좀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친구가 만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또 학교 동기니까 그리고 또 한 작품에서 만나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서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하면 좋겠다. 우리 다 같이 하면 참 좋겠다. 누가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안텐식 감독님께서 시켜주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만나서 애들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뭐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의 정말 훈훈한 우정, 작품을 통해서도 그 에너지가 느껴질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훈 씨가 계속해서 인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박명훈 씨께 질문을 못 드려서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혹시 동기 중에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꼭 만나고 싶다. 동기가 없네요. 동기가 배우분들 중에는 저 다 처음 만난 분이라서 이제 스텝 중에 네. 미술 감독님이 전작을 같이 하셨어서 맞아요. 네, 그분과 또 현장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네, 이렇게 또 미술 감독님과 인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벌써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과 그 올빼미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유해진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열심히 작품에 임했고 그래서 좀 좋은 작품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좀 던져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이 그 뒷심을 받을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진열 씨. 네, 말씀하신 대로 참, 영화가 이제 참 개봉할 때 처음으로 이렇게 먼저 보시는 분들도 기자님들이시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시간인데, 아무쪼록 좀 잘 부탁드리고 좋은 얘기 많이 널리 해주셔서 저희 영화 많이 힘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성 씨.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빼미란 영화는 어둠의 미학이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독특한 사극이 나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고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조성아 씨. 예,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 그다음에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새로운 접근,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훈 씨. 이제까지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 이렇게 저도 극장에서 빨리 보고 싶은 영화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서 영화가 보고 싶고 저희도 열심히 만들었다고 자부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철 씨. 우선 올빼미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에 되게 영광이고 저도 영화가 너무 기대가 되는 현재고요. 다음 달에 개봉이 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셔서 올빼미가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품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은진 씨. 네, 열심히 준비한 영화가 이제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만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윤서 씨. 네, 제가 올빼미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그 충격과 재미를 진짜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올빼미의 일원으로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한 자부심인데 정말 그거 이상으로 영화가 나와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네, 좀 좋은 얘기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진 감독님.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곧 시사회 하니까 많이들 오셔서 봐주시고 또 얘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만 남겨져 있는데요.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쪽으로 모실게요. 네.